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시장은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CPI 지수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습니다만 시장은 좀 시원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도 따라서 2% 반등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빨간불을 좀 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 전문가님 모셔보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일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원입니다.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잠잠했는데 이제 어제 CPI 발표 되기 전후로 대해서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 보여주다가 알트코인들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좀 많이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조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가 발표되고 왔는데 예상치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좀 어리둥절하셨을 거예요. 이거 그래도 예상치랑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났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닌데 근데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났는데 이거 악재 아닌가? 하면서 좀 판단이 굉장히 좀 흐려지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8%대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아직도 굉장히 높다. 금리를 이렇게 지수적으로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런 불안정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안전하게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CPI 발표가 나왔지만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이 좀 재밌는 소식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NFT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NFT 제가 알기로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해서 뭔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제 네. NFT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좀 2021년에 좀 굉장히 핫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이게 들었을 때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게 뭐야? NFT 이게 뭐야? 먹는 건가? 이게 좋은 건가? 하면서 네. 어리둥절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먹는 건가? 이런 사람도 좀 있어요. 어렵죠, 이제 내용이. 어렵죠, 네네. 확실히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이 NFT 네. 관련 분야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 평상시에 실사용에 사용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갖고 왔어요. 네네. 첫 번째로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슈가 아니고 이제 분야가 있냐면은 네네네. 게임에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도 있고 그리고 미술품, 팬덤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명품 브랜드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NF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결국 실사용하는 우리가 실살에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NF화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무형 가치가 전부 다 디지털화가 돼서 자산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NFT에서는 게임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고 요즘에는 명품 쪽에서도 NFT 사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게임에서도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다음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네. 여기 지금 계신 네. 분들이 혹시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모여서? 약간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냥, 거죠? 이것도 네. 게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그냥 얼핏 보면은 모여서 그냥 핸드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네네. 스마트폰 중독 걸렸구나, 그냥 놀고 있구나라고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 동남아 쪽은 좀 어쨌든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가 굉장히 저조하고 임금도 네. 낮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모여서 이제 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이용해서 이 네. P2E 섹터라고 하죠. 네네, 이제 게임을 맞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오. 통해서 토큰을 받고 그 토큰을 네. 이제 시장에 팔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건데 네네. 이 게임을 통해서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 달에 100만 원, 네. 200만 원 번다고 하면 좀 적잖아, 임금이. 다른 네. 거에 비해. 그죠. 그러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벌어도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는 건데 이거를 이제 게임을 통해서 이제 굳이 일을 할 필요 없이 네. 모여서 네네.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엑시가 베트남 게임 개발사가 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동남아 따라서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 좀 수요가 많은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작년에 네네. 이제 NFT 열풍이 불면서 네네. 가격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네. 했었죠. 굉장히 그죠? 5,000%가 넘는 상승을 이제 보였었는데 네. 그럼 엑시에서는
네. 그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네. 게임을 통해서 네. 이 귀여운 캐릭터를 보면은 뭐 네. 포켓몬스터에서 뭐 영감을 아, 받아서 네네.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 캐릭터를 뭐 키우고 뭐 아, 다른 사람들과 뭐 네. 배틀도 하고 뭐 아레나를 통해서 네네네네. 이렇게 토큰을 받아서 그 보상을 토큰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게임 P2E 섹터 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조금 해킹 사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이제 괜찮은가요? 해킹 사건에 대한 거? 네. 이제 엑시 인피니티 뭐 네. 코인 자체가 해킹된 건 네. 아니고 이 게임 내에서 좀 아, 문제가 네. 생겼었던 건데 네네네. 그거는 다시 이제 뭐 다시 원상복구 어느 정도 됐어요. PA도 좀씩 이제 보상을 네네네. 어느 정도 해 주었고 네네. 마무리는 잘 되었어요. 아, 네, 네. 하지만 좀 문제가 된 게 네. 결국은 엑시 인피니티 같은 코인도 이제 코인이 굉장히 고점일 때는 조금만 게임을 해서 이 코인을 보상을 받아서 팔면은 이제 수익이 좀 짭짤했는데 그죠, 그죠. 이제는 좀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엑시 인피니티 같은 코인도 많이 네. 내려오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한 시간을 일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네네네. 이제는 한 시간을 일해서 10,000원밖에 못 벌게 되니까 그죠. 수요도가 네.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적으로 더 떨어진다. 그럼 엑시에서는 조금 개선책을 내놓은 건 있을까요? 그런 개- 건 없나요? 개선책을 아직까지 내놓은 건 없어 사실. 아, 네. 게임이 이렇게 네네. 발전했는데 아, 뭐 그래픽도 그렇군요.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음. 뭐 허접하게 네. 보일 수도 있고 네네. 좀 뭐 애들 장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 그 개발은 아. 계속 꾸준히 되고 있다라고. 그럼 보시면 일단은 뭐 해킹 사건은 있었지만 그 이슈에 따라서 조금 가격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엑시는 뭐 별다른 뭐 방안책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NFT 시장이 좀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엑시 인피니티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도 될 종목인지. 네, 당연하죠. NC 네. PT 같은 경우는 이제 NFT 게임 네. P2E 섹터 중에 대장 아,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좀 오, 눈여겨봐야 네네.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 또 NFT의 대장 종목으로서 또 하나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좀 유명한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그쵸. 게 있을까요? 또 유명 하나 네. 봤는데 이제 위믹스 코인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위믹스 위믹스 코인이 압니다. 만든 회사가 네. 이제 위메이드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만든 이제 미르포라는 게임이에요. 이게 미르포라는 네. 게임인데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나운서? 제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하진 못해요. 아, 네. 그래서 미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미르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네네. 관심이 생기다 아, 보니까 네. 이게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 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직접 한번 그죠. 해봤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재미는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제 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의견이지만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네. 하는데 이거를 뭐 결국은 P2E 섹터가 이제 게임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네. 즐기면서 돈을 번다는 게 이제 목적인데 네네네. 이거를 하면서 이제 딱히 재미는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는 없다 보니까 네. 굳이 이거를 뭐 해서 돈을 뭐 물론 재밌다는 같이 하면서 돈을 벌면 아, 좋겠지만 재미가 네. 없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손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미르포는 엑시 인피니티도 이제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미르포는 어떻게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미르포 같은 네. 경우는 좀 독특해요. 좀 굉장히 아, 막 네.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일단 네. 여기서 흑철이라는 이 네네. 광물을 캡니다. 네. 흑철이라는 광물을 캐고 이거를 이제 거기에 시스템 이제 드라코 코인이라는 아, 것도 이제 네. 교환을 해요. 이 드라코 코인을 교환하고 그다음 그거를 이제 위믹스 기반 네.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아, 거기서 네. 이제 판매를 하면 위믹스 이제 크레딧으로 바뀌어요. 크레딧 바뀌는데 그거를 또 위믹스 코인으로 네. 교환을 하고 그 위믹스 코인을 이제 가상시장 이제 거래소로 들여와서 이제 매도를 해야 우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은 복잡한 네, 성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위믹스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흑철이라는 광물을 게임에서 이제 채굴을 한 다음에 그거를 드라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또 위믹스 코인으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죠.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럼 위믹스 코인 우리가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코인인 거잖아요. 그죠. 위메이드 회사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주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위믹스 예전에 악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위믹스의 악재는 아니지만 지금 그때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위믹스도 조금 피해를 본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이, 위믹스 네. 이제 그 측에서도 이제 그 루나 테라루나 쪽에 네.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 그때 이제 사건이 네. 터지면서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네, 그거는 거는 뭐 이제 어쨌든 뭐 게임이나 뭐 블록체인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네. 않기 때문에 네. 악재로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위믹스 코인 호재 같은 건 있나요? 뭐 리브랜딩이라든지 위믹스 3.0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위믹스 이제 이번에 3.0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자체 네. 메인넷을 이제 아, 구축을 한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위믹스 이제 위메이드 회사에서 많은 게임들 정말 출시를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그런 반응은 없어. 네, 뜨거운 네. 반응은 없다. 그렇게 아. 뭐 그런 반응은 없지만 네, 지금 그래도 노력 중이다. 노력은 네. 중이다. 네, 노력은 꾸준히 중이다. 네, 위믹스 3.0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외국 기업들의 좀 NFT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게 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위메이드 다음에 일단 뭐 이런 게임 쪽 말고도 이제 디지털 아트 쪽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봤을 때 에? 이게 이렇게 왜 인기가 많지? 이런 게 있는데 네. 첫 번째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BAYC의 네. 지루한 원숭이 이게 캐릭터인데 네. 이게 하나에 몇백만 원에 이제 달하는 몇백만 원이요? 예전에 와. 이제 캐릭터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네. 엄청 많은 이제 모양이 있는데 아. 그 중에서 10,000개, 1만 개의 컬렉션이 있는데 좀 특이한 모양은 막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아, 가는 거 아니고 네네네네. 보통 몇 백만 원 이상의 이제 그림에 달한다.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원숭이들, 이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이거를 셀러브리티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네, 것도 네. 있고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입하면서 고가에 이제 거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수요도가 올라가고 당연히 가격적으로 이제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네. 때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뭐 한 5억 네. 원래는 5억짜리인데 아나운서 네. 선생님한테 하면 뭐 이거 200만 원에 팔게라고 하면 네. 아나운서님은 이거 혹시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5억짜리를 200만 원에 살 수 네. 있다. 이거는 구입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냥 이 그림만 보고. 네, 이 그림이라도 5억에서 200만 원이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네. 네. 나중에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심리를 좀 자극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들한테. 어쨌든 희소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NFT가 그러한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한 암호를 가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진품이 없는 거죠. 그게 좀 희소성의 가치인 것 그죠. 같아요. 이게 정말 진짜고 네. 이게 NFT 하면 이게 진짜 내가 진짜인 그죠. 거고 단 하나밖에 어. 없는 코드가 이제 정확히 단 하나밖에 그죠. 없고 그림 이제 음. 복사를 할 수 있지만 네.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오직 한 개다. 최대 그런 거에서 좀 의미가 있는 네, 맞습니다. NFT 아닐까. 그러다 또- 보니까 네네. 이제 이게 작년 4월에 출시했는데 3개월 만에 네. 이제 21만 6,900%가 올랐어요. 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해도 음. 순식간에 20억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아트 이제 BAYC 말고 네. 다른 것들 넘어가 보면은 네네. 이제 옆에 크립토펑크라는 게 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나운서? 크리토폰거 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모자이크 형식처럼 된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네. 모자이크라가 아니고 모자이크는 아니고 픽셀 픽셀이에요. 그림인데 네네. 이 그림을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장난스럽잖아요. 이 네. 그림은 굉장히 허접하고 장난스러운데 이 한 개에 이제 결국 만장을 이제 뿌렸는데 만장 중에서 이제 9,000장을 에어드랍을 시켰어요. 무료로. 그냥 네. 뿌리고 1,000장을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한 개당 가격이 이제 100원이 넘게 팔리는 100억이요? 네, 100원 한 개의 그림에 100원이 아니고 100억. 아, 와. 네, 100, 네. 100억 원이 넘게 네. 이제 팔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NFT 이제 미술 작품이다 뭐 네네. 이런 이슈로서 굉장히 떴어요. 근데 뭐 계속 보다 보니까 네. 단순하고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예. 이게 바로 뇌이징인가요? 단순하고 귀여운데 네. 100억 원이다. 굉장히 너무 비싸네요. 고가의 이제 네. 제품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어디다 사용하는지 봤더니 네.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SNS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SNS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해서 프로필에. 난 NFT 이거 가지고 있다. 뭔가 좀 이렇게 뽐내듯이 그런 거가 PFP라고 하죠. 네, 그렇죠. PFP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진짜 좀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필로 쓰면서 조금 더 고유성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닐까. 네. 네, 그런 것도 많은.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노리고 이 시장에 네, 그죠, 진출한 그죠.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지 그거는 마케팅이 좀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마케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네. 저는 이런 것도 보면서 이게 네. 왜 100억 원이 팔릴까? 이거를 왜 그죠. 100억은 좀 비싸죠. 아직도 네. 좀 의아합니다. 그 계속해서 뭐 고릴라 문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네. 고릴라 문의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요거는 있나요? 이제 네. 메타콩즈라는 네네. 이제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만든 건데 이건 굉장히 네. 많은 그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샌드박스라는 디센트럴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서울 이제 저기 여의도에 있는 저기 더 현대백화점이라는 유명한 백화점 있어요. 네. 거기랑 이제 뭐 CGV 내에서도 네. 오프라인 행사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한때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다가 네.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좀 떨어지면서 네, 같이 같이 좀 좀, 많이 네. 거품도 뭐 빠진다, NFT 뭐 아. 거품 빠진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 상황은 조금씩 안 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메타콩즈 말고도 또 다음에 뭐 돌멩이가 몇억 원이 넘는다. 이건 또 몇십억 원 단위인 것 같아요. 여기 NFT 시장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네. 규모인 것 같습니다. 네. 돌멩이 이제 네. 이 NFT를 보면은 네. 이것도 굉장히 웃겨요. 이것도 네. 이제 사진한 돌멩이 한 개에 34억 원에 팔린다고 와, 합니다. 네. 이제 얼핏 보면은 돌멩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네. 누가 봐도 다 똑같지 않나요? 살짝 색깔만 다른 네,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색깔만 다르고 넘버만 다 있어요. 뭐 15, 16, 17, 뭐 아, 1부터 쭉 네. 있는데 보통 이런 NFT 같은 경우는 1번 가장 먼저 나온 1번이 가장 원래 비싸요. 이런 같은 모양들은 네. 보통 가장 1번이 비싸다. 약간 우표 같은 개념인가요? 이거 요것도 네. 이제 살짝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뭐 몇억 원이다, 뭐 이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신기술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 대단한 건 맞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이 돌멩이 그림에 NFT 기술을 입혔다고 이렇게까지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네. 이 세상이 좀 뭔가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상하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NFT가 또 부동산 쪽에도 쓰일 수가 있나요? 네, 네. 일단 NFT 부동산 쪽 말고 네. 다음 일단 먼저 팬덤 네. 쪽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부동산 일단 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거냐면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네, 저 축구 좋아해서 저번에 며칠 네. 전에 가드님이랑도 월드컵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칠리즈도 배우고 알고랜드도 배우고. 네. 그죠 월드컵 네, 시즌이니까. 네, 저는 갖고 온 게 네. 이 NFT 마켓은 이제 우리나라 네. 축구하면 또 손흥민 선수 손흥민 아니겠습니까? 선수죠. 저도 네. 축구는 뭐 지금 보진 않지만 네, 뭐 손흥민 네, 네. 선수 뭐 잘한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많이 맞아요. 들으니까. 근데 네.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이런 NFT 오픈 시장 협약을 해서 네. 손흥민 선수에 관한 이런 NFT도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예. 이런 거 보면은 어쨌든 마케팅적으로 NFT가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손흥민 선수 이 NFT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른 뭐 보상을 준다고 예정을 하는데 우리 이제 국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팬 분들은 당연히 이게 눈이 돌면서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NFT 오직 한 개밖에 네. 없는 건데 당연히 난 이 팬심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팬덤층 네네. 이들이 이제 NFT에서 구매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은 좀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메시도 이런 NFT를 좀 가지고 있나요? 네, 그죠. 메시 선수? 제가 딱 네. 오늘 가져왔는데 네. 마침 가져왔어요. 정말요? 네. 축구 선수 누구 할까 하다가 네네. 딱 메시 선수 이제 아, 관련 유니폼이 네네. 딱 있더라고요. 유니폼을 이걸 와, 사진을 해갖고 네. 디지털화를 해서 NFT 기술을 도입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네. 돌멩이 NFT는 모양 다 똑같은 것들은 보통 네네. 1번 제일 먼저 나온 게 그죠. 제일 고가의 제품이다. 네. 제일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유명 선수들 보통 등번호 같은 이런 번호 있잖아요. 메시 선수가 하니까 10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근데 고가에 팔린다고 하면 실제 유니폼보다 훨씬 비싼 건가요? 네, 당연하죠. 진짜요? 네, 실제 NFT가 유니폼보다도 훨씬, 네. NFT는 이제 실제 유니폼들을 보면은 네. 우리가 이게 뭐 진짜로 진짜인 건지 이 사람들이 그죠. 진짜인 네, 건지 네. 아니면 여기서 뭐 공장에서 진짜 찍어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NFT 기술을 도입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딱 코딩이 딱 하면은 바로 이게 나오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네. 개인이 이제 네네. 가짜 가져갔다가 이제 네. 망신당한 일 없죠. 이제 좀 신기한 투자 방식인 것 같긴 해요. 계속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쪽도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부동산이랑 NFT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네. 좀 제가 뭐 요즘 많이 NFT 쪽으로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이제 네. 부동산 혹시 투자를 해보셨나요? 저 부동산 투자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금액대가 상당히 좀 큰 네, 금액이니까 맞죠. NFT 쪽으로 해볼 수가 있다면 저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네, 맞지. 이제 부동산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네.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과 뭐 코인 이런 것들은 네.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 NFT 부동산을 잘게 쪼개갖고 이제 증권처럼 만든 거예요. 쪼개갖고 건물 한 개를 쪼개갖고 증권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블록체인 NFT 기술을 도입시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하죠, 이걸.
네네네. 조각 투자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쪼개서 소유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NFT 시장으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소액으로도 부동산 임대 수익 또 부동산 시세 차익까지 우리가 얻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 좀 큰 금액이 들어가지만 NFT로 좀 소액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좀 되게 흥미로워요. 그 근데 이제- 다음에 네네. 이 부동산 말고 또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있나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네. 좀 몰래 갖고 왔는데 아, 이거는 이제 뮤직하우에서 이제 네. 우리가 뭐 저작권 네.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네. 이제 프로듀서들이 네. 그런 것들을 팔아서 이것도 NFT화를 해서 조각으로 오, 쪼개갖고 증권으로 와. 이제 기술을 입혀서 진짜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뮤직하우 음악 저작권 투자가 채권 투자 방식으로 좀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것도 어떻게 이제 되는 건가요? 사이트를 통해서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아. 투자 방식이 좀 네. 불편한데 아, 우리가 이제 그래요? 뮤직하우 이제 네. 여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세히 뭐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네.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아. 지금 미리 선점하셔서 지금 뭐 네. 약간 뭐 꿀을 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뭐 받아들이고 꿀을 있다. 좀 얻고 있다. 꿀을 먹고 있다. 아, 네. 이게 그런 저작권 투자가 이게 원작자가 70년 정도 사후로 네. 계속 그 저작권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죠. 따라서 그럼 수익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한 70년 동안 계속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같은데요. 이것도 네. 이제 저도 굉장히 네. 매력적인 투자인 것 같은데 뭐 네. 아무래도 투자를 좀 잘해야겠죠. 아, 뭐 그죠, 이상한 그죠. 좀 맞습니다. 좋은 음악에다 이제 투자를 네.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음악에 투자했다가 아무도 이제 원하지 네. 않으면은 이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수입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좀 벚꽃 연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내가 장범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음악 저작권에 투자를 하면서 벚꽃 연금처럼 좀 계속 평생 가져갈 수가 있다. 따라서 이것도 좀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뭐 처음에도 말했지만 명품 쪽에서도 이런 NFT 시장에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맞습니다. 선두주자로 있는 좀 브랜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네. 구찌. 저는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 잘 명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이번에 조사하면서 이제 구찌에서도 이제 NFT를 출시를 네. 했어요. 어떤 출시를 했냐면 요거 이제 컬렉션 같은 거 이제 유명 뭐 모델들 해갖고 네. 그런 옷들 이제 컬렉션해서 NFT화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뭐 미술 작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찌에서는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구찌 말고도 제가 알아보니까 LVMH 그룹이라고 루이비통이랑 또 모에 테네시 그룹도 있고요. 또 프라다 그룹, 까르띠에까지 같이 이렇게 세 그룹이 모여서 좀 블록체인 플랫폼 오라라고 이런 것도 만들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NFT를 네. 가지고 좀 활성화를 정말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명품 시장에도 이렇게 지금 NFT로 들어와 있고 아까 봤을 때 그런 원숭이들 예. 몇억 원이 넘고 은근 이게 럭셔리 시장 쪽으로 가는 게 아닌지 조금 더 고액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네. 그런 그림들과 네. 이제 명품들이 이제 그죠. 콜라보로 해서 나오는 어. 경우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가치가 점점점 아, 이제 네. 실물에 있는 가치보다 네. 그런 디지털화 이제 가상세계 안에서의 가치가 점점 무궁무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NFT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섹터로 좀 평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음. 이제 NFT에서 최초로 이제 판매를 네. 하는 걸 이제 민팅이라 그래요. 네. 민팅이라 그러고 이제 그 NFT를 산 거를 중고 거래하는 걸 이제 플리핑이라고 하는데 네. 민팅이 됐을 때 가격은 굉장히 처음에 비싸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네. 중고거래를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발행된 거는 투자를 할 만하나 네. 중고거래 한 것들은 좀 더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기한 게 이 최초 제작자 있잖아요. 최초 네. 제작자가 팔고 이제 그거를 다시 플리핑했을 때 그 수익료가 계속 10%씩 계속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저작권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러면 NFT 마켓을 조금 우리가 활성화하는 시장은 있을까요? 그런 사이트 우리가 좀 NFT를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네, 여러분들 그런 다 사이트. 유명하게 네. 아시는 오픈시 마켓도 네네, 있고 오픈시가 오픈시. 굉장히 시장이 커요. 네. 거기서 이제 모든 뭐 BAYC라든지 메타콩즈, 네. 뭐 크립토키티 아, 네. 등등 다 거기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다른 거래소 뭐 이용할 필요 없이 그냥 오픈시 마켓에서 이용할 수 있고 아, 뭐
네네. 혹시 뭐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업비트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업비트 이제 거래소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업비트 NFT 마켓이 또 따로 있어요. 아, 업비트에도요? 네, 거기 들어가면은 뭐 디지털 뭐 그림도 있고 이상한 뭐 네네. 영상도 있고 하는데 네. 뭐 야구 선수의 뭐 등번호판 네. 뭐 NFT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보면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NFT는 작품이랑 좀 세상을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커넥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NFT 투자에 있어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아까 민팅 말고 어떤 게 NFT 있을까요? 투자에 있어서 네. 일단은 네.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아,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없고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가격이 너무나 급상승을 해버려요. 급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냥 NFT 투자하면 돈 번다. 네. 이거 돈 보고 사다. 예전에 이제 코인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시피 아.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의 가치가 뭐가 있는지 이게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마케팅적으로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NFT다 하면은 그냥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NFT 열풍이 막 불 때니까 막 가격적으로 엄청 상승했지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내려오면서 많이들 이제 좀 울고 계신다, 좀 힘들어하고 계신다. 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NFT 그럼 시장 규모 어느 정도 되나요, 유인님? 네, 지금 규모가 네. 매년 제가 이제 그래프를 가져왔어요. 네. NFT 시장 아직 22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7년부터 시작해갖고 사실은 뭐 14년부터 나왔는데 제대로 알려진 건 17년부터인가? 17년부터는 별로 없었어요. 3,100만 정도 이렇게 NFT 시장이 적었는데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21년에는 네, 7억 달러 정도 지금 7억 달러 정도 지금까지 늘어났고 아마 2022년에는 더 높은 수치로 나올 거예요. 아무리 NFT 시장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열풍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더 성장하고 NFT 시장이 이제는 우리가 뭐 그냥 블록체인 기술이다, 그냥 코인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녹아들어서 나중에는 진짜 너 이거 뭐야? 지금 명품이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NFT 한번 해볼까? 이거 뭐 트랜잭션 이거 확인해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제 실생활에 녹아들면서 나중에는 진짜 뭐 우리가 유명 가수 이제 콘서트를 가더라도 이 티켓 있잖아요. 티켓 같은 것도 뭐 가짜 티켓을 판매해서 그런 뭐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NFT화해서 그런 것들 깔끔하게 해버리면은 굉장히 티켓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에 좀 NFT 거래소 시장도 좀 크게 좀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유형이 발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 종합 플랫폼, 두 번째로 버티컬 플랫폼, 세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독자 마켓, 그리고 네 번째로 마켓 애그리게이터까지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시장이 정말 세분화가 되는 만큼 NFT 시장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할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과 NFT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유일 전문가님과 NFT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더 재밌는 얘기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어떤 또 재밌는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네. 2부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네. 1부에서 빠트리인데 좀 중요한 네, 작품이 아쉬워요. 있어요. 네네. 이게 굉장히 고가에 이제 팔린 작품인데 네. 이제 피플이라는 작가가 이제 2007년부터 시작해갖고 13년간 이제 첫 5천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13년간 이제 디지털 온라인에 올린 그림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NFT화를 한 건데 이게 무려 이제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팔렸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유명했던 이제 작품입니다. 이게.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네. 이것도 좀 고가의 작품이겠죠, 그러면? 네, 굉장히 800억 원이 넘는데. 네, 굉장히 800억이요. 제일 끝판왕의 이제 작품이 나왔네요. 피플의 작품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NFT를 우리가 봤으니까 NFT 얘기하면 당연히 메타버스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번에 메타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측에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라고 페이스북에서 좀 마크 주커버그가 좀 선언을 한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네. 보시면은 다 알 거예요. 코인들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사에서 뭐 메타버스 뭐 사업을 한다. 지금 뭐 메타버스를 네. 구축하고 있다. 뭐 진리카 같은 경우도 네. 저번 이제 5월 달쯤에 뭐 메타버스 이제 만든다고 해갖고 굉장히 그 큰 이슈에서 막 200% 넘는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막 네. 사람들 뭐 진리카 간다, 메타버스 호재 떴다 하면서 막 샀는데 결국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올랐지만 결국은 이제 슬픈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쪽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 나중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조금씩 이제 실사용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관심을 가져하는 걸까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뭐 용어 자체는 네. 일단은 뭐 메타라는 초월이라는 이제 단어와 이제 메타와 그리고 우주를 네. 뜻하는 유니버스가 이제 합쳐서 합성어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가상 현실 세계, 뭐 가짜 세계, 뭐 초월 세계 뭐 또 이렇게 말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초월과 유니버스, 네, 맞습니다. 우주를 좀 초월한다 우주를 이런 초월한다, 말이죠. 뭐 네. 약간 말이 좀 어렵죠. 뭘 초월하는 건지 도 지금 네. 뭐 가상현실 세계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네네. 일단 그래서 이 메타버스 자체가 네. 우리 뭐 블록체인 기술과 어떤 네. 뭐 관련이 있는지 뭐 관련 같이 하면은 뭐 어떻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지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 우리 블록체인 기술,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그런 네. 코인들이 그래야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 좀 많이 진출해야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진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제 실사용 사례를 보면은 메타버스 이제 찾아보니까 막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같이 뭐 파티도 하고 네. 뭐 이야기도 하고 VR을 통해서 뭐 직접 뭐 전화를 통해서 네.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굳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네. 저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라는 좀 의문도 들기도 하고 네. 아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 내가 아직 좀 트렌드에 뒤처진 건가 이런 생각도 진짜요? 들고 그럼 네. 그러면 유일 전문가님은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메타버스 네. 출근이요? 네. 네, 그것도 가져왔는데 네. 보니까 왜냐면 네. 이제 뭐 IT 기업 회사들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출근해서 그 안에서 네. 이제 각자 집에서 컴퓨터를 일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요? 이제 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네.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메타버스로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안 그죠? 씻고 잠옷 입고 네. 이 캐릭터가 어차피 알아서 옷 입고 있으니까 네. 메타버스로 딱 출근한 다음에 네. 딱 일어나서 일하면은 참 좋겠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 이제 그죠? 사이는 그렇게 무슨 메타버스야 뭐 이런 사회잖아요. 무슨 네. 회사 와서 직접 얼굴 보고 그죠? 이런 얘기하고 그래야지 그죠? 무슨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재택근무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현상도 많아지고 뭐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 측에서 다시 뭐 출근을 해라라는 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팀쿡은 이제 출근하지 않으면 너네한테 월급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기업마다 문화가 좀 달라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뭐 네. 바로 뭐 메타버스를 네, 통해서 출근을 네. 했다고 한들 뭐 문제점이 당연히 뭐 그죠? 답답한 것도 있겠죠. 네. 진짜 불러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게 더 편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겠는데 일단은 네. 뭐 메타버스를 통해서 출근하면 정말 뭐 편리하다 뭐 안 씻고 우리가 바로 일어나서 일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네네네.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통화를 통해서 이 연결 헤드셋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뭔가 전달력이 좀 떨어지거나 좀 네. 그런 게 뭐 불편함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미래 세계로 가고 계속해서 이런 재택근무도 활성화되면서 이런 NFT나 또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출퇴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계속 보자면 우리 NFT 시장에서도 게임 섹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메타버스 쪽에서도 게임이 좀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뭐 다들 아시는 네. 샌드박스가 있겠죠. 네, 샌드박스 뭐 네, 디센트랜드도 있는데 네. 샌드박스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뭐 네. 이렇게 아바타, 뭐 집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 땅을 네. 사기도 하고 이 땅을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제 랜드라 그래요. 가상 토지를 이제 랜드라 그러는데 네. 요거를 이제 사고 파는데 요게 가격이 가상 세계 안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네.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화면 보시면은
다 같이 뭐 이렇게 춤추고 지금 뭐 공연하듯이 진짜 아, 네. 놀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이제 다 VR 쓰고 이제 음악 네. 쓰고 거기서 막 공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와, 웃고 떠들고 네. 얘기도 하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아이템들도 뭐 구입하고 이런 것들도 뭘로 구입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코인으로 네. 샌드박스 코인으로 구입을 하겠죠. 여기 아. 안에서 이렇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진짜 메타버스 안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돈을까지 이제 벌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자 아직까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좀 발전 좀 덜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발전 계속 되고 있고 아. 추후에 이제 발전이 더 된다면은 진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현실과 이제 가상 이제 진짜 가상 세계를 네.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닌가 좀 네. 그런 걱정도 결국 있고.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너무 빠져들면 진짜 내가 컴퓨터 안에 있는 건지 그죠? 진짜 있는 건지 네. 직접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독이 음.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죠. 빠지면. 지금까지는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메타버스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좀 아이들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메타버스 안에?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네. 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네. 이 로블록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요즘 이게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원래는 좀 제 나이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놀이터에 가서 이제 막 그죠, 흙 누구야 타고 나와 놀고. 전화기가 네. 없으니까 누구야 나와 놀자 이러면은 막 네. 놀이터에 와갖고 같이 막 술래잡기 하고 네. 막 이러면서 그죠. 놀았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은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 똑똑하죠. 그죠. 네. 다 이제 모여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하루 종일 네. 스마트폰 하고 있고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통해서 네.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서 이제 또 화상통화 이제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그룹 통화 있잖아요. 네. 이제 같은 친구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이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 가상 세계 안에서 진짜 네. 뭐 어디 가자 뭐 하면서 놀고 뭐 또 하고 뭐 거기서 안에서 뭘 먹고 뭐 같이 이렇게 네. 즐기는 게임인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도 직접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게 더 네. 재밌지 않나? 이걸 굳이 왜 가상 세계에서 통화를 하면서 이게 네네네. 요즘 이 세계 어린 맞나? 친구들은 네, 어린 친구들은 이게 또 재미있나 그죠. 좀 생각이 이게 드는 거죠. 좀 네. 생각이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저도 네. 뭔가를 봤어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보고 네. 봤는데 봐더라도 이게 캐릭터들이 뭐 그냥 뭐 레고예요. 레고 같은 모양, 약간 네. 귀여운 모양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는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간다. 이해는 네. 가지 않지만 지금 현재 트렌드다. 네, 희리가 가장 트렌드다. 네, 그 유희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로블록스 좀 보자면 나이키도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키 굉장히 인기 많은데 네. 로블록스와 협력하면서 또 메타버스 시장까지 조금 장악을 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 로블록스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주가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급상승하고 네네. 있고 대형 브랜드에서 많이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메타버스 세계도 지금 많이 처음에는 욕을 먹었어요. 네. 이게 뭐 정말 거품이다 뭐 이래부터 아. 다 거품이다 욕을 먹었는데 결국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 네. 암호피 시장도 최초에 나왔을 때는 막 엄청나게 올랐을 때는 이건 뭐 디지털 쓰레기다, 이거 뭐 없다, 이거 뭐 스캠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네. 막 욕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13년 동안 지금 지난 결과 계속 그죠. 꾸준히 우상하고 있고 처음에는 뭐 경제적인 지표, 뭐 시장과 상관없이 막 움직였다면 이제는 정말 나스닥과 이제 뭐 커플링 되고 디커플링 되면서 네. 지식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받고 경제적으로 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뭐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 나중에 아직까지도 뭐 개발이 좀 덜 된 상태이고 점차 발전된다면 나중에 정말 사람들도 정말 메타버스를 자주 이용하고 이제 뭐 카페들 이제 오전에 좀 네. 카페 같은 데 가더라도 이제 뭐 아주머니들 모여서 막 같이 수다도 떨고 네. 담소도 나누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정말 VR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안에서 이제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쉽게 우리가 수다를 즐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뭐 나이키 얘기도 했고 많은 그룹 얘기들을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메타버스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쪽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 정말 크게 성장할 사업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뭐 네. 삼성전자하면 뭐 대한민국에서 뭐 이거죠. 이건데 네. 이 삼성전자가 이제 네.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제 디센트럴랜드에서 좀 선보였어요. 디센트럴랜드에서 이제 네. 매장을 열었는데 그 실제 가격이 네. 이제 이 가상 메타버스 네네. 가상 세계에서 네네. 이제 4만 평 정도 되는 게
6억 원에 이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아, 6억이요? 네, 그죠. 이게 이제 어쨌든 가상세계 안에서의 네. 그 땅이라는 거는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진짜 네. 실존하는 땅이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가운데를 몰려 있는 중심가 이제 좀 뭐 번화가라고 하죠. 네. 네, 우리가 근데 그런 곳에서는 좀 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오. 좀 테두리에 있는 그런 땅들은 좀 가격이 아. 낮는 진짜 이제 실제 부동산과 요쪽 네. 이제 가상세계 부동산이 이제 진짜 어느 게 비슷하네요. 예, 네. 어느 거에서 투자해야 될지 이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아.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까지 우리 투자를 한 메타버스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동산이랑 좀 연결이 돼 있네요. 그 메타버스 안에 있는 땅을 구입을 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NFT 네. 기술이 네. 이제 실존 이제 네. 부동산 시장에도 연결돼 있고 이 네네. 가상 세계에서도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이 NFT 기술이 정말 저는 놀라울 따름이고 너무 혁신적이고 아직까지 너무 흥미로운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지금 이 가상세계 안에서 땅을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나중에 진짜 땅을 가상세계처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좀 사고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진짜 땅을 네. 가상 세계처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네. 그 땅을 가상세계에 있는 땅을 사면 우리가 진짜 네. 땅을 산 거랑 비슷하게 아. 이런 기술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뭐 네네. 충분히 나올 수는 네.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아. 너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이게 머리로는 네.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맞아요. 젊은 층들은 좀 어. 빠르게 배워나갈 수 있는데 네.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좀 트렌드 따라가기 힘들 거고 네. 뭐 메타버스로 뭐 네. 출근을 하느니 뭐 가상세계에 뭐 땅을 사느니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말이 메타버스 안에서 네. 가상랜드 토지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게임 속 안에 게임 아이템을 우리가 캐시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렇기도 하고 이거를 정말 몇억 원에 이제 사고 네. 팔 가치가 있는 건가 아, 굉장히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아까 NFT 시장에서도 명품 이런 브랜드가 좀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시장도 그렇겠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네. 명품 근데 저도 명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네. 아나운서 혹시 명품 좋아하시나요? 아니 뭐 명품 아 그래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명품 네, 여성분들 제 네. 이제 주변 지인분들은 명품을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여자들은 또 이게 여성분들은 또 가방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가방 이런 거 굉장히 많으시는데 이 메타버스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의 이제 구찌가 협력을 해갖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가방, 구찌 가방 이제 아이템을 만든 거죠. 네. 그 같이 이제 구찌 가방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는 얼마인지 네. 이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에 네? 팔렸다고 그럼 하는데 구찌 가방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200만 원이면? 실제로 네. 그 제가 얼마인지 실제로 몰라요. 작은 가방은 살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의 가격인데 네, 네, 그거는 네. 이제 가상 세계에서의 가방을 이제 200만 원을 주고 NFT 네. 이제 해갖고 네. 그 200만 원에 구입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 거, 재밌네요. 네. 그런 거 보면서 굳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거를 왜 200만 원 주고 사지? 그냥 네. 실존 가방 진짜 사갖고 네. 우리 들고 다니면 되는 건데 아, 네. 굳이 왜 그럴까라는 이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또 많은 매니아층들이 또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그냥 가방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매니아층들이 쌓이면서 메타버스 안에 굿즈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좋은 긍정적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존에서만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도 NFT를 통해서 뭐 투자 목적으로도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소지형, 전시형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명품 마니아들은 이런 NFT 세계에서도 많이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주식에서도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는 것처럼 코인에도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유희님? 네, 메타버스 네. 관련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가 일단 뭐 대표적이겠죠. 많은 네. 이슈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자주 접하시는 제 코인을 4개 정도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뭐 샌드박스, 그럼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엔진 코인, 이 보라 코인까지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설명을 좀 빠르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런 코인도 가져왔는데 우리가 결국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거 진짜 돈이 되고 나중에 미래적 가치를 봤을 때 더욱더 발전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너무 들고 있는데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나중에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나서 투입했다고 해서 그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결국 미리 아직도 아무도 선점하지 않을 때 미리 선점을 해야 우리가 저는 많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 있고 뭐 P2E 관련된 코인들도 있고 뭐 나는 NFT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중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메타버스에 관련된 제가 내용 갖고 왔으니까 메타버스에 관련된 코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차트를 간단히 갖고 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좀 자세하게 이제 차트를 분석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따 1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종목을 보면은 이제 샌드박스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지금 굉장히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많이 내려왔죠. 이제 고점 대비 거의 한 7, 80%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샌드박스 나 이거 여기 위에서 샀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거 메타버스고 나발이고 지금 NFT 시장 지금 힘들다 뭐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차트를 우리가 되돌려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이루어졌고 아직까지도 지금 이 지지 저항 라인에 딱 걸쳐서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샌드박스 같은 코인은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면 메타버스의 시장 점유율 절반 이상이 이 샌드박스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코인도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할 코인이니까 이때도 보면은 결국은 쭉 상승하다가 이렇게 조정해 오는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도 보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50%, 60% 됐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때도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작년이죠. 막 메타버스, 야 샌드박스 이거, 야 욕하면서 막 이거 괜히 샀네 하다가 결국에는 횡보하다가 엄청난 상승을 한 번 더 이뤄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샌드박스 개별 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메이저 코인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샌드박스가 좀 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발전되면서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의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랑 같이 한번 잘 잡아보면 좋겠죠. 이 샌드박스 차트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다른 코인들 보더라도 디센트럴랜드 보더라도 이것도 같죠. 이 샌드박스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 이것도 보면은 지지저항 라인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켜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정은 오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박스권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이 박스권 라인이 정말 뚫리게 된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라인에 좀 빈 공간이 여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조금씩 떨어진다면 조금씩 매집하면서 왜냐하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도 우리 삼성 측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측에서 같이 매장도 열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디센트럴랜드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아까 뭐 메타콩즈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기업들도 걔네들도 뭐 이게 디지털 돈이 없고 정말 가만히 없다고 생각하면은 안 들어올 텐데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자리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자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술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뭐 엔진 코인이랑 보라인데 이런 것들 차트도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들은 대부분 다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지지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좀 이 엔진 코인 좀 가볍게 넘어가고 이 보라 코인인데 보라 코인은 좀 이게 할 말이 많은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 코인은 정말 뭐 악질이다 이거 정말 뭐 나쁘다 역시 한국의 코인이다 하면서 이제 막 까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라코인 같은 경우도 뭐 집에서 뭐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보라코인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메타버스 쪽에서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뜨지는 않았죠. 크게 뜨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라코인 저번에 작년에 NFT 열풍이 불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하시는 말 이때 보라코인 살 걸. 이때라도 보이코인 샀으면 얼마를 수익 받는데. 그렇게 오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 섹터들 뭐 하는지 눈여겨보고 이 가격적으로 어디서 멈추는지 지지라인에서 잘 지지를 해주는지 요거를 사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미리 선점을 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1시 반에 무료 방송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지 못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따가 히든코인도 오늘 제가 드릴 예정이니까 무료 방송 오셔갖고 저랑 좀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배우신 부분들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유일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